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당신도 오늘 하루 어딘가에서 마음속의 화를 꾹꾹 누르며 지쳐있지는 않으셨나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속으로는 부글거리는 감정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에서 화를 느낍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소중한 가치가 침해당할 때 말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화라는 감정을 마치 독약처럼 여기고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화를 내면 분위기가 나빠질까 봐, 상대방이 싫어할까 봐, 혹은 제가 나쁜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웠죠. 그래서 늘 속으로 사귀고 억지로 웃으며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어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결코 저를 지켜주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제 자신을 병들게 하고 진정한 저를 잃어가게 만들더군요. 심지어 화를 내더라도 뒤끝이 남거나 말다툼으로 번져서 더 큰 상처를 받고 좌절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어쩌면 우리는 화를 잘 내내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감정 소모 없이 아주 스마트하게 화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갈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제가 아는 지영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영 씨는 늘 밝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칭찬하고 갈등이 생기면 먼저 양보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착한 지영 씨가 정작 본인의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밤새워 기획한 아이디어를 동료가 마치 자기 것인 양 발표하고 칭찬받아도 지영 씨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다 같이 한 일인데요 뭐라고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분명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는 생각에 늘 입을 다물었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고 육아는 늘 지영 씨의 몫이었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 남편은 자, 알았어. 좀 이따 할게 라는 대답만 할 뿐이었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될수록 지영 씨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과 함께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밤마다 잠 못 들고 뒤척이며 괜히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죠. 결국 지영 씨는 만성적인 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지만 지영 씨는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조차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늘 참고 또 참을 뿐이었으니까요. 이런 지영 씨의 이야기가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같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주변엔 정말 많은 지영 씨들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스스로를 자책하고 결국 몸과 마음의 병을 얻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내가 화를 내면 관계가 틀어질 거야,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게 될 거야 라는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일까요?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때로는 부딪히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단단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당신은 화라는 감정을 왜 느낀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화를 파괴적이고 나쁜 감정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화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몸에 통증이 생기면 어딘가 이상이 있다는 신호인 것처럼 화는 우리의 마음이나 경계가 침해당했다는 경고등과 같아요. 이건 아니야,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없어, 나의 가치가 무시당했어 라고 외치는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인 거죠. 이 목소리를 무시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화를 내면 무조건 제가 나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애써 무시하고 다른 생각으로 돌리려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 억누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터져버리곤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쑥 튀어나와서 관계를 망치고 후회만 남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마 민준 씨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민준 씨는 직설적이고 감정 표현이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바로바로 터뜨렸죠. 처음엔 시원할지 몰라도 늘 뒤끝이 안 좋았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는 삐걱거리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사소한 다툼이 싸움으로 번져 깊은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민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화가 늘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더 이상 화를 억누르지도 무조건 터뜨리지도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화라는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나는 왜 지금 화가 나는가? 무엇이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가? 어떤 경계가 침해당한 걸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생각해보니 화는 단순히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어떤 가치나 기대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왜 나만 이래? 라는 화는 사실 나는 공평하게 대우받고 싶다는 메시지였던 거죠. 이처럼 화의 진짜 뿌리를 찾아내는 것이 감정 소모 없이 현명하게 화내는 법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일이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지영 씨와 민준 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변화와 교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바로 멈춤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속에서 부글거리는 감정이 느껴질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감정의 파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뇌는 감정적인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화를 내기 전에 나의 진정한 욕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까 민준 씨 이야기처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단지 상대방을 비난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특정 행동의 변화를 바라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나의 감정을 알아달라는 건가요? 예를 들어, 당신 때문에 화가 나 라고 소리치는 대신 나는 당신이 약속을 어겼을 때 실망하고 불안함을 느껴요 라고 나의 감정과 욕구를 정확히 전달하는 나 전달법, 바이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전달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영 씨도 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퇴근 후 바로 게임을 할 때 마치 내가 혼자 육아를 전담하는 기분이 들어서 힘들고 외로움을 느껴요. 당신이 하루에 30분이라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면 좋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세 번째 교훈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호하게 알리는 거죠. 단, 화를 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고함이나 비난 대신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저는 이런 식의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와 같이 나의 기준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영 씨는 회사 동료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제 아이디어가 마치 당신의 것인 양 발표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제게 먼저 동의를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줄어든 거죠. 물론 이런 변화들이 처음엔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조금씩 연습해 나가는 겁니다. 당신의 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화는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알림이니까요. 화를 내는 것이 관계를 망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필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병들었던 지영 씨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상대방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늘 폭발적인 분노로 후회했던 민준 씨는 이제 자신의 화를 깊이 이해하고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감정 소모로 지쳐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아 마땅해요.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감정들을 꾹꾹 억누르지 마세요. 그 감정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분노에 한 번쯤 나는 왜 지금 화가 날까? 라고 질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나의 진짜 욕구가 무엇인지 잠시 탐색해보세요. 부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단단하게 자신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로 당신의 솔직한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